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또 다시 인강을 또 시작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리기는 실제적으로 다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수정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레이어입니다. 도면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금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our ticket out of here. What is it? Flatten them out and look. Impressive. 잘 보셨나요? 아이언맨 1편이죠. 1편에서 이제 토니가 테러리스트한테 납치되어서 이제 동굴 속에서 강제로 무기를 만들도록 협박을 받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토니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니가 여러 개의 종이에다가 아이언맨의 각 고유 부품들을 뭐 팔 따로, 다리 따로, 뭐 이제 몸통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저런 식으로 도면을 겹쳐놓고 보면 하나의 완성된 어떤 형태의 물건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기능을 가리켜서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울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레이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는 여기에 설명처럼요, 도면층이란 해가지고요, 여러 장의 투명한 필름에 각각의 형상을 작도한 후에 이것을 모두 겹쳐서 보더라도 한 장의 필름에 그려진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방금 얘기한 게 이걸 갖다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란 이런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는 실제 도면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도면층의 선이나 종류 있죠. 그리고 색상 혹은 선의 가중치 등을 설정해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도면처럼 씁니다. 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처음 이론에 잠시 나왔던 실선, 그 중에서 굵은 실선 또는 가는 실선, 그리고 파선, 그리고 1.3선 혹은 2.3선, 이와 같은 게 선의 종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상을 준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선의 굵기가 0.25, 0.35, 0.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선을 실질적으로 출력했을 때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CAD 작업을 할 때 흑백으로 작업하면 실제적으로 이 선의 굵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색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 가중치인데, 이 선 가중치는 실질적으로 출력할 때 사용을 해요. 출력할 때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나중에, 선 가중치는 나중에 출력할 때 이용을 할 거예요. 출력할 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는 레이어는 색상까지만, 선의 종류와 색상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개별적으로 선 가중치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레이어는 저런 식으로 폭넓게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친다거나 기본적인 레이어 설정을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CAD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도면층 관리자 레이어가 어딨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자, 도면층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막대바가 하나 있죠. 도면층이라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특성을 설정할 수 있는 구역이고요. 여기는 막대바입니다. 이거 클릭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도면층을 설정하러 갈 거예요. 자, 도면층 특성에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와 같은. 자, 왼쪽에 있는 요 바가 실제적으로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해요. 자, X는 닫는 거고요. 그 밑에 화살표는 숨기는 거고요. 그 밑에는 기본 특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인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 설정할 필요가 일단 조금 늘릴게요. 크기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실 수 있도록 그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각 그 탭 있죠? 여기 켜기 동결해서 이제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가 나와서 여기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설명 좀 드려볼까요? 자, 도면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값이죠. 기본값으로 0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면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면층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리든 뭘 그리든 전부 다 어떻게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게 돼요. 흰색으로. 모든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총 4개가요. 이렇게 나란하게 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툴팁이 새 도면층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도면층 VP가 모든 뷰포트에 동일됨. 그리고 도면층을 삭제하는 아이콘이고, 그리고 현재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층을 몇 개로 만들어야 될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론할 때 잠시 했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면층이 최소 6개가 필요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도면층이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우리 그 교재의 14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도면층 환경에 대해서 각 아이콘의 특성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면, 자, 144페이지에 가면 도면층의 레이어가 나옵니다. 레이어가. 자, 이 도면층 레이어 색상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다 맞지가 않아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윤곽선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도면의 3요소 할 때 윤곽선 배웠잖아요. 테두리라 그랬죠. 윤곽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의 종류는 굵은 실선이고 초록색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맞지가 않네요. 맞지가 않아서 요거는 조금 바꿀게요. 요거는 좀 바꾸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건 좀 바꾸는데 요거는 하늘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늘색. 자, 그 다음에 숨은선 필요합니다. 숨은선 노란색 맞고요. 그리고 중심선 필요합니다. 빨간색 맞고요. 혹은 빨간색 혹은 흰색을 사용을 합니다. 흰색. 자, 가상선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가상선 그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뺍니다. 파단선도 필요 없습니다. 뺍니다. 자, 해칭선 필요합니다. 근데 해칭선을 해버리면 우리가 해칭할 때 쓰는 선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걸 범용으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수 있도록 좀 바꿀 거예요. 뭐로 바꾸냐면 가는 실선으로 바꿉니다. 가는 실선으로 바꾸고 빨간색 또는 흰색입니다. 자, 빨간색으로도 쓸 수 있고 흰색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문자가 필요합니다. 문자. 글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에도 색깔을 넣어줘야 되고 두께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쓸 텐데 문자는 위에 노란색으로 씁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총 5가지에 하나 더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외형선이 빠졌어요. 외형선, 물건의 실질적인 테두리를 보여주는 외형선이 우리가 초록으로 쓸 겁니다. 초록색.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옆에다가 조금 메모를 해 두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국가기술 자격 시험 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요 선의 색깔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ATC 있죠. ATC 그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아니지만 그 오토데스크사에서 치는 이제 캐드 자격 시험인데 이거 칠 때는 또 틀립니다. 선의 색깔이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기술 자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총 6개의 선을 실제적으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새 도면층대가 있죠. 자, 클릭합니다. 한번. 자, 클릭하게 되면 새 도면층 해서 만들어지죠. 한 번 더 합니다. 또 만들어지죠. 한 번 더. 몇 개? 총 6개. 도면층 1, 2, 3, 4, 5, 6 해서 총 6개 만듭니다. 6개. 됐나요? 6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하는 도면층에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 도면층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F2번이네요. 단축키로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도면층에 여기다가 타이핑을 합니다. 자, 가장 처음에 오는 게 외형선이거든요. 물론 어떤 거다 하든 상관없어요. 총 6개만 넣으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선을 가장 먼저 많이 써요. 외형선 그리고 엔터. 두 번째도 마찬가지. F2번 누르시면 바로 수정 가능하죠. 자, 여기다가 숨은 선. 다음 거 가는 실선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중심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윤곽선이 없죠. 윤곽선. 그리고 끝으로 문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문자.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죠. 6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색상이 나오죠.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을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외형선에 있는 줄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표가 떠요. 자, 외형선은 우리가 녹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색상 색인 이렇게 나오죠. 3번이라고 여기 색상 색인이라서 3번 나오죠.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절대로 이 위에 있는 거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 위에 있는 색상 색인표 이거를 찍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큰 색상 색인표를 찍으셔야 돼요. 위에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거는 출력하고 문제가 돼요. 출력할 때. 그래서 절대로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아래쪽 거 씁니다. 3번. 색상은 초록색이라고 나오죠. 확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숨은선 갑니다. 흰색 클릭해서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숨은선은 노란색이죠. 확인. 자,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 흰색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씁니다. 빨간색으로. 아까 가는 실선 흰색 또는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자, 중심선 있죠. 중심선 또 흰색 아니면 빨간색이거든요. 확인. 자, 윤곽선 테두리죠. 테두리 역시 테두리는 아까 하늘색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번인 하늘색으로 바꾸고 확인. 문자는 노란색으로 쓰자 그랬죠. 자, 문자 노란색
지정하고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각 선마다 색깔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죠. 뭐냐면 선 종류 넣어야 되죠. 선 종류. 자, 외형선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실선이에요. 실선이 쭉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숨은선은 바꿔야 되겠죠. 가는 실선, 실선이니까 놔둬도 상관없죠. 중심선 바꿔야 되죠. 윤곽선 안 바꿔도 되죠. 문자도 안 바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있죠.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고 여기 가는 실선이 있어서 이거 가는 실선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굵은 실선하고 가는 실선은 선의 두께의 차이거든요. 그 선의 두께는 출력할 때 줍니다. 출력할 때. 물론 여기 보면 선 가중치라고 있어요. 이 가중치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선의 두께를 이렇게 별도로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 주진 않아요. 여기에다 주진 않고 출력할 때 줍니다. 출력할 때.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값으로 그냥 손대지 말고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 마우스를 뭐 습관적으로 클릭 하시는 분들 더러 있을 거예요. 자, 이래서 잘못해갖고 여기를 클릭했는데 어라? 여기 아이콘이 바뀌었죠. 혹은 여기를 이렇게 잘못해서 클릭했는데 뭐예요? 불이 꺼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이 여기 선을 켜게 해놨죠. 전구 모양이잖아요. 전구 모양. 요거 해서 꺼버리면 켜기죠. 말 그대로 얘가 불이 이렇게 나가면 화면에 안 보입니다.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잡한 도면을 도면층에서 막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표현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숨겨버립니다. 숨겨버리는 기능. 그게 요 기능이고 여기 보면 동결이라고 있어요. 동결. 사람이 수정하거나 임의로 작업하기가 불가능해요. 동결을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는 실선을 이렇게 동결을 시켜 놓으면 마치 눈송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놓으면 작업에 제한이 걸립니다. 작업에 제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잠금이라고 있어요. 자,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버려요. 말 그대로 자물쇠가 잠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동결이랑 잠금이랑은 성질은 좀 비슷한데 조금 틀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가지고 여기 막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시면 여기 옵션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뭐 선 가중치도 있고 투명도도 있는데 마우스 가서 클릭을 하면 메뉴들이 다 뜹니다. 플롯의 색상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1번, 2번, 3번, 7번, 뭐 또 1번도 있고요. 4번, 2번도 있는데 이 색상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선택한 이 색인 색상표 위에 요 숫자 보이시죠? 여기 숫자 나오는 거. 요 색상이에요. 그래서 출력할 때 이 색상이 실질적으로 선을 지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 플롯대가 있어요. 플롯이 이제 프린트거든요. 캐드에서는 플롯이 프린트입니다. 이거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정지 표시가 나오게 되면 출력 안 됩니다. 이 선 자체가 출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숨은 선에 이렇게 기호가 뜨면 숨은 선 자체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출력 옵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막 클릭하지 마세요. 그럼 옵션이 지 맘대로 커졌다 꺼졌다 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플롯 같은 데는 이거 손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꺼버려 놓으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옵션은 손대실 때. 그리고 자, 이제 요까지 했으면 우리는 색상을 다 넣었죠. 색상을 다 넣었는데 외형선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동할 때 여기 글자를 클릭하거든요. 글자야 뭐 아무데나 클릭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글자 쪽을 클릭을 많이 하는데, 외형선의 선 종류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 다음에 숨은 선이 있죠. 자, 숨은 선 아까 우리가 은선이나 파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숨은 선 지정하고 선 종류에 가서 여기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선 종류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선 종류를 가지고 옵니다. CAD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 종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로드예요. 로드. 로드에 가서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 종류해서 얘가 쭉 나와요. 얘를 마우스를 밑으로 싹 가져가면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가서 손이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바로 밑에 있어요. 자, 우리가 수문선 있죠. 수문선. 수문선은 히든입니다. 영어로 히든이거든요. 여기 있죠. 히든. 자, 근데 히든 보면 히든이 있고요. 히든2가 있고요. 히든 X2가 있어요. 근데 요 옆에 자세히 보세요. 옆에 자세히 보면 선 종류가 나오죠. 히든은 요렇게 표현되고요. 히든2는 곱하기 5x 해갖고 좀 더 촘촘하니, 그리고 히든 x2는 더 촘촘하니 이렇게 표기가 돼요. 자, 실제적으로는 전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선의 촘촘함이 어떻게 지정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든2를 쓸 거예요. 히든2를 쓸 겁니다. 자, 히든1하고 그냥 히든과 히든2의 차이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심선도 센터와 센터2, 여기 센터 있죠? 그리고 센터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와 센터2의 차이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히든2를 지정을 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올라왔죠? 히든2라고 올라왔습니다. 히든2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바뀌죠? 히든2로. 자, 가는 실선은 그냥 놔두시고, 자, 중심선 바꿔야 되죠? 중심선 선 종류 가가지고 여기 클릭합니다. 자, 로드 합니다. 그리고 또도도독 내려가서 C 항목 가서요. 센터2 확인. 자, 그리고 센터2 클릭하고요.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윤곽선 그냥 실선이고요. 문자 그냥 실선이죠. 뭐 문자를 수문선으로 바꿔주면 글자가 끊어지겠죠. 큰일 나죠. 자, 외형 윤곽선 마찬가지고 해서 요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총 6개가 올라갔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외형선을 지정하고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 있죠? 현재로 설정 클릭합니다. 그러면 체크가 일로 내려와요. 외형선으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그리는 선은 모두 외형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선이 현재로 설정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가서 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고. 더블 클릭.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형선으로 다 그릴 겁니다. 그래서 외형선에다가 체크를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만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현재로 설정했죠. 필요 없는 게 있다면 삭제해서 지우시면 되는데 이 0은 지금 삭제되지 않습니다. 나오죠. 이 0은 기본적으로 CAD에서 가지는 기본값이에요. 가장 기본값,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는 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형선으로 두고서 사용을 합니다. 외형선으로. 자, 그래서 왼쪽 상단에 여기 X 표시 있죠? 클릭해서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지금 외형선이 올라와 있죠. 자, 아래 화살표 클릭해서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거 가는 실선, 문자, 수문선, 외형선, 윤곽선,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라인 명령 넣고요.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형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외형선이 기본값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작업을 하면 외형선으로 그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다는 거 왜 여기가 히든2냐, 히든이 아니고
히든2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히든에 있는 히든과 히든2가 왜 틀린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거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샘플로 하나만 더 만들게요. 2개 정도 더 만들어서. 자, 요거는 수문선 1이라고 그냥 하나 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심선 1이라고 하나 주고요. 자, 원래 이제 중심선 있고 수문선 있고, 자, 중심선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요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지금 만드는 색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로드 해서 중심선 센터죠. 확인. 자, 센터 확인. 자, 그리고 수문선도 지금 히든2가 되어 있는데 로드에서 히든으로 바꿔버릴게요. 히든 확인.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창을 닫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문선 1 그리고 수문선 있고요. 2개 있죠. 그리고 중심선 있고 중심선 1 이렇게 2개 있어요. 자, 여기 수문선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수문선은요, 히든2고요. 수문선 1은, 히든이 되네요. 히든. 수문선 1은 히든이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수문선은 히든2입니다. 그리고 중심선 센터 2고, 중심선 1은 센터예요. 그냥. 자, 우리가 왜 센터 2라는 걸 써야 되는지,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선을 하나,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직교를 좀 키고요. 조금 화면을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밑에다 하나 더 그었고요. 자, 그 중간에다 하나 긋고, 또 이렇게 하나 긋고. 자, 기본 설정이 지금 우리는 외형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선을 외형선으로 그리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하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찍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하나씩 바뀌거든요. 자, 수문선 클릭. 자, 지정 바뀌었죠. 자, ESC 한번 누르고요. 다시 아래 거 지정하고 수문선 1 클릭. 자, ESC 한번 더 누르고요. ESC를 누르는 이유는 얘 지정을 해제시키는 거야. 지정을 해제. 계속 지정이 되어 있으면 2개 같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 아래 것도 지정하고 중심선, 그 다음에 중심선 1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중심선이 좀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흰색으로 많이 쓰는데, 자, 이거는 임의로 일단 흰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자로,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요. 자, 지금 우리는 요 선이 히든2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수문선이라고 만든 선이 이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히든선입니다. 이렇게 돼.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선의 그 간격이 틀리죠. 위에랑 아래랑. 그죠? 보이기에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선의 간격이 위 아래랑 틀려요. 센터2 역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요게 중심선이죠. 자, 아래 위 보시면 차이가 나죠? 또 뭐 비슷한 선의 길인데 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여기는 좀 더 센터선이 촘촘하죠. 밑에는 조금 더 크게 되어 있고요. 간격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도면을 그릴 때 도면 영역 지정을 하죠. A3 혹은 A2로
도면을 그립니다. 뭐 시험에 A3로 그리시오 혹은 A2로 그리시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A3, A2 기준으로 수문선을 표기했을 때 가장 알맞게 나오는 선이 히든 2예요. 혹은 센터 2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가로 세로 594 420 하지 않습니까? 594 곱하기 420으로 잡아서 그리는데 요 안에다가 투상도를 그려서 여러분들 선 표기하고 치수 넣고 주석 달고 막 여러가지 표현하는데 이 사이즈 안에 가장 알맞는 선의 간격이 히든 2하고 센터 2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히든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안 맞아요. 수문선 간격이 안 맞다고요. 중심선 해놓으면 중심선 간격이 안 맞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의 스케일을 바꿔줘야 돼요. 좀 더 작거나 크거나. 근데 처음부터 히든 2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일반 히든으로 해놓으면 그 짓을 해야 돼요. 또 왜 그러냐면 도면상을 출력해서 보면 선이 나와 있는 모양이 이상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실기 채점할 때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치고 나서요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그 채점 기준표에서 선에 적용했던 값에 대한 채점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에서 이거 감점 먹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히든 2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히든 2를 쓰면 굳이 이 선에 대해서 선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레이어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케일을. 그래서 보통 이제 라인 스케일 명령을 써가지고 선의 두께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선의 간격을, 두께는 아니고. 근데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히든 2면 충분히 이 사이즈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 2면 우리가 작성하는 도면에 알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선도 좀 이게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촘촘해야 돼요. 근데 센터선은 뭐가 있죠? 실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거. 가는 실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단 말이에요. 센터2도 따지고 보면. 근데 얘는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도면을 그리면 모든 센터가 실선으로 다 나와버려요. 왜냐?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수문선도 여러분 이론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꺾어지는 걸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표기되어야 된다라고 이론 시간에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알맞게 나와야 되고, 수문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가 이렇게 교차되게 이런 식으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중심선 역시도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와서 원이나 호를 표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이거 한번 설명을 했는데, 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ATC 시험 있죠? ATC 오토데스크에서 하는 거, 걔는 이걸로 쓰라고 나와요. 히든으로 쓰라고. 그리고 센터 쓰라고 나와요. ATC는. 근데 ATC 시험 여러분들 시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1시간 반인가 시험 치죠? ATC 90분인가 1시간 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0분인가 1시간 반인가 90분인가 100분인가 하여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최소 5시간입니다. 최소 5시간이에요. 시험 자체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ATC랑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은 비교가 안 돼요. 하기 힘들어요.
막말로 ATC는 저거죠. 있는 도면 예제를 주고 요거대로 그대로 뺏기면 되죠. CAD로.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도 주죠. 이 조립도를 어떻게 해요? 2D, 3D 부품도 다 뽑아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시험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기능사는 질량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 요구사항에 맞게 도면 변경해야 되죠. 도면 변경해야 돼. 요구사항에 맞게.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긴 해요.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이 히든으로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전혀. 히든 툴하고 한 번만 잡아 놓으면 그냥 도면 작업할 동안 잊어먹으면 돼요. 충분히 얘가 올바르게 다 표현을 해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가잖아요. 실무 가서서 선 만약에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검토마트로 위에 대리나 과장한테 딱 들고 가면 그런 소리예요. 야, 이 선이 왜 이러냐 이래요.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잖아요. 한번 올바르게 똑바로 외워놓으면. 왜냐면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더 따집니다. 정말 세세하게 따져요. 선 하나 위치에 굵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져요. 왜냐면 그거 하나 때문에 도면의 표현 방법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뭐 히든 2하고 히든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 정말 실무에서 그분들이 4년 5년 이상 일해 보신 분이라고는 저는 생각 못 해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정말 야매로 배웠거나 기술연구소나 이런 데 한 번이라도 일해 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면 그리는 거 전문적으로 위에 해가지고 연구 분야나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 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거 인강하는 거 보고 제가 듣고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저걸 돈을 받고 저렇게 가르치나 싶더라고요. 생각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강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짜증나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히든 2입니다. 센터 2입니다. 이거 해야지 594 420을 그렸을 때 선이 알맞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LT 스케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해서 도면층은 이런 식으로 총 6개가 올라가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뭐냐면 도면 지울 거예요. 도면층 하나 삭제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요 히든을 지울 거예요. 히든을. 자, 어디 있냐면 요거죠. 수문선이죠. 요게 히든이죠. 요거를 삭제를 이렇게 누르면 삭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히든이라는 선을 여기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을 지운 다음에 삭제를 하면 지워집니다. 지워졌죠? 마찬가지로 여기 센터 있죠? 자, 이 센터 중심선을 여기 있는 중심선 센터를 지우려면 안 지워져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도면층을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CAD 화면에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선의 종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없애주고 중심선 1번을 삭제를 하면 이렇게 지워져요. 아시겠죠? 막 해놓고 지우려면 안 지워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선 다 찾아서 지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다 찾기가 너무 힘들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미 작업은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게 켜기하고 끄기입니다. 자, 지금 히든2가 있죠? 히든2. 자, 히든2만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히든2를 지워야 되는데 히든2를 못 찾겠어요.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고 어디에 무슨 선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히든2 요 항목만 이렇게 수문선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꺼버리시면 돼요. 즉 끄기
방금은 메시지가 나온 게 뭐냐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도면층인데 끄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껐죠. 이렇게 되면 여기만 켜고 다 껐죠. 그러면 얘만 보여줘요. 얘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고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실질적으로 숨은 선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삭제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시 켜야 되겠죠. 자, 그래야 이제 선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도면층을 보이게도 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잠금 장치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잠금 장치를 풀어버리면 다시 또 원래대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예, 그 기능이 도면층이에요. 레이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이어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면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요 레이어 6가지를 올려놓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도 요 6가지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도면층 설정하는 법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교재 소개한 적 있죠? 거기 보면 실기 출제 기준 그래서 과제 도면 예제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실제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래쪽 내려가면 자, 뭐 부품란 그리고요, 수업란 그리고요, 도면 규격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선 굵기 지정하고요. 지정 색상 청 파란색 되어 있죠. 우리는 파란색으로 쓴다 그랬죠. 저 하늘색으로 쓴다 그랬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 청색, 파란색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청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한테 배운 게 하늘색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하늘색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험 치는 그날 실제적으로 시험지를 받아봐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색, 파란색은 윤곽선, 표제란, 부품란, 중심마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갈색 나오죠. 외형선. 그리고 부품번호, 개별 주소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황색, 노란색이죠. 수문선 어쩌고 저쩌고. 2.5. 흰색, 빨간색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은 아까 흰색이랑 같이 쓸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해치선, 치수선, 치수보선, 중심선, 가상선 등의 이 선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쓴 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쓴 건 윤곽선 썼죠. 외형선 썼죠. 수문선 썼어요. 그리고 해치선 안 쓰고 그냥 뭐예요? 해치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중심선, 가산선을 전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가는 실선을 만들었어요. 가는 실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치수, 기호, 일반, 주소 등 해서 문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하나 별도로 만든 거예요. 문자를.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문자 수, 숫자, 높이, 선의 굵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0.25, 0.35, 0.5, 0.7 나왔는데 막 시험 쳤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0.4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력하실 때 이거 0.4로 출력해야 됩니다. 0.5로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칠 때 0.4로 나왔으면 0.4로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출력하면서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맨 처음에 출력하시는 분들이 꼭 그래요. 맨 처음에. 시험 빠르게 가장 잘 치시고 나서 출력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레이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정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정한 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감점 먹습니다. 감점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요 시험 문제 가지고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시험 드릴 건데 일단 레이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레이어, 우리가 방금 설정한 레이어 여기 지금 빨간색 되어 있잖아요. 센터선 굉장히 많이 쓰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실선도 굉장히 많은 쓰는 선입니다. 근데 얘를 빨간색으로 그려버리면 여러분들 화면에 아마 컴퓨터로 인강을 시청하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은 검은색 바탕에 빨간 선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흰색으로 바꿉니다. 아까 봤죠? 빨간색이나 흰색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은 바탕에 흰색이면 눈에 잘 들어오죠. 보기 정말 편하겠죠. 그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꿨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레이어를 설정을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가지고 도면을 실제적으로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PC에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 하면 이제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디렉토리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주시는데 뭘로 주시냐면 연습 도면이라고 이름을 주십시오. 연습 도면 주고 파일 유형은 우리가 처음에 CAD 설정했던 기본 설정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도 2013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하십시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연습 도면을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어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중에 또 다시 또 레이어 설정하는 법 계속 할 거지만, 그래서 레이어 설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업할 때는 요 연습 도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